여러분 반갑습니다. 14주차 강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가능성들을 탐험했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오늘은 그 그림자, 바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보안에 대해 아주 깊고 진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4주차에 빅데이터의 3V, 즉 엄청난 규모, 속도, 다양성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엄청난 데이터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현대사회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할 정도로 데이터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근원이죠.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 맞춤형 광고, 질병 예측 모델 등 이 모든 혁신은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혁신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입니다. 에이, 설마 내 정보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습니까? 큰 오산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위협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게시별 리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과거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직접적인 식별자만 지우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는 비식별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데이터를 조합하면 삭제된 개인이 누구인지 다시 특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식별의 무서움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비식별화 기법이 바로 익명화, 아노니미제이션입니다. 이 이름, 연락처 같은 명백한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허술한지 한번 볼까요? 어떤 데이터셋에 이름은 지웠지만 거주지,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정보만으로도 미국 인구의 87%를 특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다른 공개된 데이터와 결합하는 순간 익명화된 데이터는 너무나도 쉽게 원래 주인을 찾아버리는 거죠. 넷플릭스가 개최했던 추천 알고리즘 경진대회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바로 이 허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6년 AOL이라는 회사가 연구 목적으로 2천만 개의 익명화된 검색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 아이디는 임의의 숫자로 바꿨죠.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검색 기록 패턴만으로 441만 7,749번 사용자가 조지아주에 사는 62세 여성 델마 아놀드라는 것을 특정해냈습니다. 그녀가 검색한 내용에는 자신의 지인들 이름, 사는 동네, 앓고 있는 질병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러분이 무심코 입력하는 검색어들이 모여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무서운 민낯입니다. 방금 보네이오엘 사례와 같은 공격을 우리는 연결 공격, 링키지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공격자는 익명 처리된 데이터셋 A와 어떤 경로로든 확보한 공개 데이터셋 B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두 데이터셋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속성, 예를 들면 우편번호나 생년월일 같은 준식별자 쿼시 아이덴티파이어를 열쇠 삼아 두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요. 이렇게 연결이 성공하는 순간 익명이라는 가면은 벗겨지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공격은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A3 슬라이드 7.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비식별화 방식은 구멍 뚫린 그물과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차등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우리말로는 차분 프라이버시라고도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명쾌합니다. 데이터셋에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든 없든 분석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즉, 분석 결과만 보고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데이터셋에 들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개인을 완벽하게 보호하자는 아주 강력한 개념입니다. 차등 프라이버시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본 적 있습니까? 라는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솔직하게 답하기 껄끄럽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듭니다. 각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진짜 자기 경험을 답하고, 뒷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져서 그 결과대로 예, 아니오를 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라고 답했더라도 그게 진짜 경험인지 아니면 동전 던지기 결과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죠.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히 보호됩니다. 방금 동전 던지기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의도적인 노이즈 추가입니다. 차등 프라이버시는 원본 데이터에 통계적으로 잘 제어된 무작위성 잡음을 섞습니다. 중요한 건 이 노이즈가 개별 데이터는 식별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데이터셋 전체의 통계적 특성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선 예시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답변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전체 답변을 모아 통계 처리하면 대략 몇 %의 학생이 부정행위 경험이 있는지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개인은 숨기고 전체 패턴은 드러내는 기가 막힌 기술이죠. 여기서 차등 프라이버시의 성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엡실론입니다. 엡실론은 프라이버시 예산, 프라이버시 버젯이라고도 불리는데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값입니다. 엡실론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노이즈를 주입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엡실론 값이 커질수록 노이즈는 줄어들고 원본 데이터와 가까워져 분석의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의 유용성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엡실론 값으로 그 균형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 과연 이론 속에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플은 여러분의 아이폰 키보드 사용 패턴을 수집해 오타 예측 성능을 높일 때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합니다. 구글 지도에서 특정 시간대 어떤 장소가 붐비는지 알려주는 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 원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차등 프라이버시로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을 보호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미국 인구조사국 역시 인구 통계 데이터를 공개할 때 이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등 프라이버시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고 각자의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에서 로컬로 모델을 학습시킨 뒤 그 학습 결과 모델의 가중치 등 만 익명으로 취합하여 전체 모델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애초에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훨씬 안전하겠죠? 또한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연산할 수 있는 동형 암호 호모모픽 인크립션 같은 최첨단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비식별화의 한계, 연결 공격의 위협,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차등 프라이버시까지,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 즉 미래 여러분이 가져야 할 책임감입니다. 이제 AI 개발자는 단순히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드는 기술자를 넘어 데이터 윤리와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깊이 고민하는 책임 있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루게 될 데이터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삶과 인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전반부 강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전통적인 익명화 방식은 빅데이터 시대의 연결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이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차등 프라이버시가 등장했으며, 이는 데이터에 통계적 노이즈를 추가해 개인의 참여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수학적 프라이버시 보장 모델입니다. 셋째,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엡실론과 데이터 분석 정확도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를 다루는 우리의 윤리적 책임감 역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셔널 블록을 쌓은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 보호한 데이터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할까요? 천만에요. 이제는 그 AI 모델 자체를 공격하는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AI 모델을 어떻게 교란하고 속이고 파괴하는지, 그 무시무시한 AI 보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AI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오싹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보안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AI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빛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그 빛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은 AI 보안 위협의 양대 산맥, 바로 딥페이크와 적대적 공격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파괴력을 가지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신뢰의 붕괴. 거창한 제목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훔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AI 시대의 공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신뢰 그 자체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실을 조작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내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적대적 공격은 한술 더 뜹니다. AI 모델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교란시켜서 멀쩡한 표지판을 엉뚱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정상적인 의우 이미지를 암호로 진단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공격의 공통점은 바로 AI의 학습 능력과 패턴 인식 능력을 역이용한다는 것입니다. AI의 가장 큰 강점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약점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자 딥페이크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라는 단어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정교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이 기술의 핵심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R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천재적인 위조지폐범과 아주 노련한 경찰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위조지폐범은 생성자 제너레이터 모델에 해당합니다. 이 친구는 진짜 지폐와 최대한 비슷하게 가짜 지폐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반면 베테랑 경찰은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입니다. 이 경찰은 위조지폐범이 만든 지폐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같이 판별해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바로 적대적 어버서리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이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가짜를 만들고, 판별자는 속지 않기 위해 점점 더 판별 능력을 키웁니다.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며 서로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수백만 번의 경쟁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성자가 만든 위조 지폐는 결국 판별자마저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와 똑같아집니다. 바로 이 원리를 사람 얼굴에 적용한 것이 딥페이크입니다. 수천 장의 A라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학습한 생성자가 가짜 얼굴을 만들면 판별자가 이게 진짜 A의 얼굴인지 아닌지 판별합니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A의 완벽한 가짜 얼굴 표정과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딥페이크의 무서운 핵심 원리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이 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될까요? 첫째,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의 확산입니다. 특정 정치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 직전에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혼란은 불보듯 뻔하겠죠. 둘째,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딥페이크로 조작된 목소리라면 속지 않을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셋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판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는 단순히 재미있는 기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가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딥페이크를 방어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탐지, 디텍션 기술입니다. AI가 만든 가짜는 아무리 정교해도 미세한 허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지만 초기 딥페이크 영상은 눈 깜빡임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영상 속 인물의 얼굴과 목의 경계선이나 머리카락, 치아 등이 부자연스럽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미세한 불일치나 디지털 흔적, 즉 디지털 워터마크를 찾아내는 AI 탐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원본 콘텐츠의 인증 오텐티케이션입니다. 영상이 촬영될 때부터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원본임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기록해두는 방식이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진짜 지폐의 위조 방지 장치를 많이 해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대한 위협, 적대적 공격, 어버서리얼 어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공격이라면 적대적 공격은 있는 것을 오인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훨씬 더 은밀하고 때로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보세요. 왼쪽은 판다 사진입니다. AI 모델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 99%의 확신으로 판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세한 노이즈를 살짝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 섞인 사진을 AI에게 다시 보여주면 AI는 99%의 확신으로 이것을 긴팔원숭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 눈에는 똑같은 판다 사진인데 AI는 완전히 다른 동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 공격의 본질입니다. AI의 인식 체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작은 데이터를 추가하여 AI가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적대적 공격은 왜 이렇게 쉽게 AI를 속일 수 있는 걸까요? 그 원리는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물을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특징을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AI는 이미지를 수많은 픽셀 데이터의 조합으로 인식하고 그 픽셀 값들의 미세한 패턴을 학습하여 사물을 구분합니다. 공격자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AI 모델이 어떤 픽셀 패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역으로 계산해서 그 반응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죠. 판다 예시에서는 긴팔원숭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픽셀 값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계산해서 원본 이미지에 더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이런 미세한 픽셀 값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픽셀 단위로 세상을 보는 AI에게는 이것이 판다를 긴팔 원숭이로 착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오염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적 공격이 현실 세계에 적용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차의 AI는 카메라를 통해 표지판을 인식합니다. 만약 누군가 정지 표지판에 특정 패턴의 스티커를 붙여 적대적 공격을 가한다면 자율주행차 AI는 이 정지 표지판을 속도 제한 해제 표지판으로 오인하고 교차로를 그냥 통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건 순식간이겠죠. 의료 분야는 어떨까요? 펫시티 이미지를 분석해서 암을 진단하는 AI에게 적대적 공격을 가해 악성 종양을 정상 조직으로 판단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정상 조직을 악성 종양으로 오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공격입니다. 적대적 공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 공격, 이베이션 어택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판다나 자율주행차 예시처럼 이미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을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입력 데이터를 조작해 오작동을 유발하는 공격입니다. 훈련된 경비견의 눈을 속이는 위장술과 비슷하죠. 두 번째는 데이터 오염 공격, 포이즈닝 어택입니다. 이건 더 악의적입니다.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에 교묘하게 오염된 데이터를 심어 놓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학습시킬 때 특정 패턴이 들어간 강아지 사진을 이것도 고양이야 라고 라벨링해서 같이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AI는 그 특정 패턴만 보면 강아지도 고양이로 인식하게 되는 일종의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경비견을 훈련시킬 때부터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특정 침입자를 아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교활한 적대적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방패를 만드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법은 적대적 훈련 adversarial training입니다.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AI를 훈련시킬 때 깨끗한 원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만들어진 노이즈 섞인 데이터까지 함께 학습시키는 겁니다. 즉 AI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런 데이터에 속지 마 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격 예시를 미리 학습시켜서 AI 모델의 방어력과 강건성, 로버스트니스를 키우는 전략이죠. 마치 군인들이 다양한 가상적 시나리오로 훈련하며 전투력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 다른 방어 전략으로는 방어적 증류,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이나 입력 데이터 정제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방어적 증류는 크고 복잡한 AI 모델을 더 작고 부드러운 스무스 의사결정 경계를 갖는 모델로 다시 학습시켜서 적대적 노이즈의 미세한 변화에 둔감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입력 데이터 정제는 AI에게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압축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적대적 공격 샘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AI 모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거나 들어오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공격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AI 보안의 핵심은 강건함과 정제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페이크와 적대적 공격이라는 AI 보안의 두 가지 큰 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AI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공격자는 AI의 약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공격 기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방어자는 그 공격을 막기 위해 더 튼튼한 방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한 방어 기술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방어와 함께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AI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는 보안 중심 설계, Security by Design 원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역할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적인 판단과 비판적 사고는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이 혹시 딥페이크는 아닐지, 조작된 정보는 아닐지
한 번쯤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맹신은 금물입니다. AI가 내린 판단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적대적 공격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AI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되 그 한계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종 결정의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방어선은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1차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AI 기술의 그림자인 딥페이크와 적대적 공격의 작동 원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생성자와 판별자가 경쟁하며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그리고 AI의 인식 체계를 교란시키는 적대적 공격 모두 AI의 핵심 능력을 역이용하는 무서운 위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한 탐지 기술, 적대적 훈련과 같은 방어 원리도 함께 공부했죠. 핵심은 AI 모델의 강건성을 확보하고 우리 스스로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최종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보안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교양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오늘 배운 관점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차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